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과 리더십 2주차 1차 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성에서 먼저 2시간은 인성의 의미와 구성요소 그리고 대학생의 직업 인성과 역량에 대해서 2시간을 배우고 그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인성 그리고 인성 기르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대학생과 인성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면, 자, 인간을 교육한다.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교육한다. 그래서 교육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 즉 인간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인성교육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렇지만 인간, 보편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수십억 명의 인간이죠, 그죠? 인간 중에서 이 인성교육 또는 교육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이 중에 인간이라는 이 전체, 이 지구상에 그 중에서 인간,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다운 사람. 그리고 인간다운 사람이란 것은 통상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모습이 반영되어 있고, 또 주요 과거로부터 공자로부터 주요 교육 전통에서 추구해온 바람직한 교육을 받은, 교육 중에서 바람직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깡패 수업을 받은 것은 안 되겠죠, 그죠? 바람직한 교육을 받은 인간의 모습을 뜻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란. 다음, 인성교육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인성교육은 도덕성, 그리고 사회성, 정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도록, 성품,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성품이란 것은 바로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성품이라 합니다. 바람직한 성질, 됨됨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대 대학 교육에 있어서 왜 필요한가? 대학 교육이 개인이 바라는 욕구, 여기에 충실하면서도 또 사회에 유익한 인간이 되는 인성을 갖춘 대학생을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학습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 욕구, 이걸 충족시켜주고, 또 사회에서 필요한, 유익한 그러한 인간이 되는 인성을 갖춘 대학생을 배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또 교육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인성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네, 앞에서 설명했죠. 그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인성교육을 받는다든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어떠한 인성을 가져야 된다든가,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가지고 정립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대학생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원격 교육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가치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이 되었을 때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내가 생각하는 인성에 대한 개념. 자, 내가 생각하는 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품성이다. 성품이다. 인성은 정직이다. 인성은 근면이다. 인성은 능력이다.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직장 또는 군대 이러한 생활에 있어 가지고 왜 인성이 중요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원활히 또는 내 삶 자체를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유가 각각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 3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펼쳤습니까? 활동 2에 나와 있죠. 그죠? 나의 인성 정도를 파악하기. 도표가 있죠. 그죠? 36, 37페이지에. 자, 이 교재의 도표를 활용해 가지고 나의 인성 정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바로 한 2, 3분이면 바로 이 질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 자기인식에서 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직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해가지고 매우 그렇다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항목에다가 1, 2, 3, 4, 5에다가 한 군데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다. 이와 같이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38페이지에 보면 점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획득 점수가 도덕적 자기인식에 15점이다 했을 때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3, 5, 15니까 평균 점수는 5점이 되겠죠. 어떤 것은 2점이 되고 총 12점에 3을 나누면 3, 4, 12, 총 9점이 돼가지고 3, 3, 5, 9, 평균 3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8페이지에 있는 도표, 자, 여기 있죠. 그죠? 도표 있죠. 도덕적 자기인식, 감정이입, 도덕적 추론, 양심, 반성적 의사결정, 역량, 습관, 이와 같은 요소들 각각의 예를 들면 15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가 가장 많은 15점이 될 수 있고, 여기 4점, 13점, 12점, 11점, 5점, 2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도덕적 자기인식 해가지고 15점이면 여기 표시하고, 만약에 감정이입이 13점이면 여기 표시하고, 만약에 도덕적 추론이 뭐 한 2점, 3점 되면 여기에 추론하면 되고요. 또 뭐 양심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면 되겠죠. 반성적 의사결정, 역량, 의지, 습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습관이라든가 감정이입이라든가 도덕적 자기 인식이 높다. 자, 그런 반면 예를 들면 양심이라든가 도덕적 추론이라든가 반성적 의사결정은 좀 낮구나. 이와 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와서 인성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성은 개인의 인격, 도덕성, 기질 등의 개념을 가진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추상적입니다. 복합적입니다. 어느 단 하나로 뭐 기질이다, 인격이다, 도덕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성이란 것은 심리,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성에 대한 개념은 미국의 실용주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철학자 듀이라는 철학자가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이 인성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고 인성 교육의 방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성에 대해서는 단일한 총체가 아니라 세상 삶을 원만하게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다양성에 입각해가지고, 그죠? 다양성. 그 특징을 강조합니다. 빨갛다, 그래 황색이다, 초록색이다, 파랗다. 다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은 검은 것과, 예를 들면 뭐 흰 것이 있다 합시다. 검은 것과 흰 것, 이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어둠과 빛, 밝음, 뭐 이와 같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높고 낮음,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중간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조금 높은 것, 조금 낮은 것, 많이 낮는 것. 검은 것도 완전히 새카만 것이 있고, 많이 검은 것이 있고, 흰 것도 새하얀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성에 대해서는 다양성에 입각해가지고 그 특징을 강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성에 대한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인성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성품이다. 이 성품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즉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이게 바로 이제 성품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성질, 됨됨이, 성질이 좋아야죠. 됨됨이가 올바라야죠. 자, 그리고 인성은 개인, 그리고 타인, 나아가서 사회와 조화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인성, 개인과 타인과 사회와의 조화입니다. 다음, 인성은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인성이 그냥 완성된다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선악설, 성선설 뭐 있죠, 그죠? 맹자 공자에서 수천 년 전부터, 2500년 전부터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원래부터 심성이 착하다, 아니다, 심성이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화시키고 사람 됨됨이 품성을 길러 나가는 것이다. 성질, 나쁜 성질을 고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또 하죠. 아니야, 인간은 원래 착하게 단지 태어나서
잘못 보고 잘못 배움,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성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면서 보편타당하고 올바른 것이죠. 그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깡패 수업을 해서는 안 되죠. 받아서는 안 되죠. 그건 인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죠? 잘못된 품성이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도덕성의 근본으로 본다. 도덕성은 또 뭡니까? 도덕성을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알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이란 것은 그렇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또 그것에 준하는 행동입니다. 관습, 풍습, 선악의 표준, 이것을 도덕성이라 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행동, 관습, 풍습, 선악의 표준, 이게 바로 인성의 하나의 근본으로 봅니다. 자, 이것이 인성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인성의 사전적 개념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인성이 어떻다, 뭐 정의라든가 이렇게 배웠죠. 또 그렇지만은 사전적 개념, 이것을 여러분들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인성이 무엇이지, 인성의 특징이 무엇이지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자,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성품인데 이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 하고 있는 이런 거죠. 사고 체계할 때 사고, 태도, 행동의 특성. 그래서 인성이란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완성된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어떻게 어른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죠? 성장하면서 완성되어 간다 이겁니다. 하나하나씩. 그 과정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자라면서 인간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 이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되죠. 반성하고. 자, 그래서 인성과 관련된 용어들, 영어 보면 캐릭터, 개성 뭐 이렇게 하죠. 그죠? 퍼스널리티, 마찬가지로 휴머니티, 인성, 품성, 성품, 성격, 도덕성, 윤리성, 인격, 인간성, 전인성, 인품, 개성.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의 관점으로 인성에 대해 가지고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 요건 이제 성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은 타고난 성질 또는 천품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리고 한 인간의 총체적, 전인적, 인격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인격. 인간이 지니는 격이죠. 그죠? 인격. 성품이 바로 인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총체적이면서도 전인적인 인격 상태, 이것이 성품이다 이겁니다. 성품. 그래서 올바른 성품이 필요하죠. 올바른 인격체가 필요하죠. 그죠? 인간은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 인성에 대해서 한번 그 정의를 종합하면 세 가지 관점에서 인성을 봅니다. 개인적인 관점, 사회적 관점, 교육적 관점, 이렇게 또 보죠. 개인적, 자, 사회적, 교육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성을 개인적 관점에서는 성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관점에서는 도덕성으로 봅니다. 이거는 성격은 개인의 문제죠. 도덕성은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든가 이것이 이제 도덕성이죠. 다음,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인성은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성에 대한 정의의 핵심 요약입니다.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교육적 관점에서 성격, 도덕성, 그러면서 학습, 그리고 과정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 다음 커가면서 인성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란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다 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능의 지배를 받는 어린이. 자, 그러면서 어린이가 있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고 질문하여 지혜와 지식을 넓혀가는 학생이 있죠. 자,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인으로서 정신적 변화와 역할의 변화를 거치면서 어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른은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벌써 어른이죠. 그죠? 이 어른도 말 그대로 무덤까지 갈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에 발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꼰대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인성은 개인적 관점에서 성격이요, 사회적 관점에서는 도덕성이며 교육적 관점에서는 부단한 학습, 학습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이 내용 인성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참고로 정의하고 개념, 앞에서 인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인성에 대한 개념 얘기했죠. 정의는 뭐냐면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 정의. 개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여기 핵심은 일반적인 지식 개념입니다. 그런데 개념하고 정의하고 약간 구분하려면 개념은 서술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서너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정의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성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을 합니다. 예. 정의는 하나입니다. 자, 동음이어 동일한 것을 갖고 공동이라는 것을 갖고 뜻은 두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두 가지 뜻 중에서 예를 들면 1번 뜻이 있고 2번의 뜻이라든가 의미가 있을 때 이 1번이 의미하는 뭐 문맥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요게는 사각형이다. 그러면 요거는 삼각형.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을 정의라 합니다. 개념은 여기 사각형이 있다면 사각형은 몇 개 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각은 얼마이며 이와 같은 것을 뭡니까? 사각형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인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교육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이다. 한국인성교육협회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삶의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인지, 정서, 행동 등의 통합적인 품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미군은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자질로서 상황과 결과에 관계없이 옳은 것에 대한 결심을 보조하고 리더에게 타당한 것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자, 이 군사적인 관점이죠. 그죠? 리더에게 집중됩니다. 자, 리더에게 타당한 것을 보십시오. 잘 새겨보십시오. 리더에게 타당한 것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리더를 중심입니다. 개인은 도덕적, 윤리적 자질, 이것이 리더에게 타당한 것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는 올바라야 되겠죠. 그죠?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죠. 윤리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갖춰야 되겠죠. 예. 문용린이라는 사람은 인성의 하위 요소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인간관계 중심의 덕목, 그리고 실천적 판단 능력으로 봤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중심 덕목으로서는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인성의 하위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정직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약속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약속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약속의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약속을 어기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다음, 용서는 타인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이것이 용서고, 배려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상충되는 의견과 합의에 이르는 능력, 과정이 있겠죠. 그죠?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경청하고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서, 또 다양성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옹고집처럼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폭넓은 배움, 지식,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책임은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고자 하는 임무를 완성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가지고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책임감. 다음, 소유, 타인의 지적 물적 능력, 성과 등을 인정을 하고요, 자신의 역량에 맞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량에 맞는 결과, 역량에 맞지 않는 결과 뭡니까? 더 많이 보상을 받으려 하고, 그러려면 훔쳐야죠. 그죠? 노력을 적게 들이고 훔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거죠. 그죠? 소유욕이죠. 그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실천적 판단 능력에서 살펴보면 실천적 판단 능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덕적 예민성은 상황을 도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도덕적 기준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참 어렵죠.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공감 능력. 자, 다음, 도덕적 판단력은 정의롭고 공공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 선택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이유와 정당성, 이것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쉽지가 않습니다. 도덕적 판단력입니다. 정의롭다. 그리고 공공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행동 선택에 있어가지고 보다 바람직한 이유, 그리고
정당성을 추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다음, 의사결정 능력은 자신이 판단한 바람직한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일치하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 앞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행동 실천 능력은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을 한 후에 직접 행동으로 보이고 그 다음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실천적 판단 능력, 이것은 도덕적 예민성과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 행동 실천 능력, 이와 같은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십시오. 스스로 판단, 스스로 선택, 그 다음 실천,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활동, 여러분들 교재 44, 45페이지 한번, 교재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45페이지, 46페이지죠. 한번 펼쳐보십시오. 펼쳤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표 2-5가 있죠. 그죠? 표 2-5에 인성 하위 요소 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 총 몇 개입니까? 10개 항목이죠. 인간관계 중심의 덕목에서는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6가지와 실천적 판단 능력 4가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점수를 매기고 여기 나와 있는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여기에 만약에 정직이 뭐 한 14점, 약속이 뭐 10점, 용서가 15점, 배려도 15점, 그런데 책임이 2점, 소유 마찬가지, 이제 욕심이 좀 많습니다. 15점, 이렇게 됐을 때, 그렇구만. 나는 이런 인성의 소유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성의 다음 중요한 거죠. 인성의 결정 요소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성 결정 요소. 크게는 4가지. 생물학적 요인. 그렇습니다. 다음, 자연 환경적 요인. 다음, 개인 고유 경험. 그리고 4번째는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성이 형성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생물학적으로, 뭐 유전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연 환경,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저 남극에 있는, 또는 아메리카에 있는,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뭐 춥고 덥고, 각각 다르겠죠. 자연 환경이. 그리고 개인 고유의 경험, 이건 태어나서부터 이제 결국은 무덤까지 가기 전까지 개인이 경험하는 것이 되겠죠. 문화적 요인, 그 나라 사회의 문화, 이와 같은 것이 인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생물학적 요인은 보면 신체적 구조, 지능, 정신, 신경학적 구성과 기형 또는 불구 등과 같은 신체적 결함의 유무 등에 따라 가지고 인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성 형성에. 또 신체상의 형태적 요인들, 예를 들면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신체적 외모 등도 인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문화에 따라 가지고 체질적 특성들에 상이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과 성에 따른 역할 차이가 있죠. 의미 있는 결정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
신체적 특징을 가졌다 해가지고 반드시 어떤 형의 인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특징. 장애우 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형의 인성, 나쁘다, 좋다,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향은 미치기는 미치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성 형성에는 더 많은 요인,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는 생물, 자연, 개인, 문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표출됩니다. 어떤 한 요소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화, 사회, 경제, 뭐 정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기후, 날씨,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그죠? 신체적, 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자연 환경, 산악지대 사람, 거칠다, 개인주의적이다. 온화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 창조적이고 진지한 성격이다.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성적으로 조숙하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기 인류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 사회의 성원들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 성분, 이것이 뇌 분비 체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자, 다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의 위치, 또 고도의 차이, 이런 것은 그들이 적응해야만 하는 특징적인 기압의 차이, 이것도 주민들의 인성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요. 특정의 환경적 변수가 특정형의 인성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변수들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다. 상호작용,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죠? 상호작용, 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굴절 현상이다. 그렇죠, 그죠? 여기 어떤 벽이 있고 여기 또 다른 벽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또 다른 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서는 바로 또 갑니다. 이렇게가 일 굴절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일로 굴절해가 이렇게 나가죠. 이런 각각의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입니다. 상호작용 결과. 이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라나면서 시간이라는 이 경과 지나면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개인 고유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각기 고유의 생활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가족사도 있고 개인의 생활사도 있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것들이 인성 발달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정신분석학으로부터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연한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 이 우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충격이죠, 그죠? 충격. 신선한 충격,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 경험이 올바른 것이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표준화된다든가 생활이 또 규격화, 이것은 불가능하죠. 자, 다음 문화적 요인. 문화적 결정 요인들은 한 사회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행위들에
유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계를 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그죠?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 예. 그렇기 때문에 행위들의 유형을 제공해 줍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리고 한계를 설정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리고 각각의 문화, 그리고 하위 문화, 이런 것은 상이하면 다릅니다. 다음, 개인이 아무리 독특한 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고유 경험을 한다 하지만은 그들 각기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반응하고 또 그에 기초해 가지고 개인들의 인성이 형성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변의 환경 또는 문화, 사회 이와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가지고 인성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는 인성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인성 결정 요소 중에서 여러 요인 중에서 결국은 개인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 이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대학생의 직업 인성 역량, 요건 간단히 여러분들 알아보고 이제 이번 교시 수업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4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1페이지인데 한번 쭉 살펴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대학생 시기, 이때는 직업 세계에서 갖춰야 할 직무에 대해서 올바른 인성과 직업 윤리, 이것을 배양해야 됩니다. 자,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일을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수준으로. 그냥 평범하게 수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되기 어렵습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는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또 다시 전환해가지고 또 어떻게? 자기 역량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질적으로 높여야 된다, 수준을.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하기 위한 뭡니까?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노력이 지속돼야 됩니다. 다음.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과 윤리성, 즉 개인의 정직성, 자기 직업에 대해서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겸비해야 된다. 이건 공무원들한테도 중요하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성, 정직성, 책임, 사회적 책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예비 직장인으로서 기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대학생의 직업 인성 역량 함량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생애 단계에서 맞추어서 사회 진출을 위해 직업 인성이 중요하다. 훌륭한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소프트 스킬이 되는 직업 인성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소양, 역량인 협동, 예절, 자기 주도성, 책임감, 이런 것도 길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의학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와 같은 것을 부단히 함량해야 합니다. 자, 다음. 대학생활 직업인의 역량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페이지 47, 8, 9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책 폈습니까? 47쪽
48쪽이죠. 여기 보면 활동 사이죠. 대학생의 직업 인성 역량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의 체크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기 개방성은 그리고 자기 관리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자기 개방성, 공감과 소통, 그 다음 49쪽의 협업, 그리고 시민적 특성, 공동체 의식 한번 체크하고 그 점수를 평균 내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매기고 직접 여기에 그려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면 수업할 때 요거 책 제가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했는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수업 시간 여러분들 점수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인성 역량, 나의 직업 인성 역량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약 45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성, 그리고 인성 기르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시간 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